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S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요즘 시장을 한참 시끄럽게 하고 있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, 즉 이 관세 전쟁에서 이 연예 매니지먼트, 연예 기획사 쪽은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SM 쪽에서 지금 나름대로 한 4세대 정도로 불리는 걸그룹인 아스파가 뭐 잘 나가고 있는데요. 그래도 아스파가 나름대로 열심히 SM 중에서는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기도 합니다. 요번에 또 작년 하반기에 싱글 앨범도 내고 있고 또 미니 앨범도 같이 내고 있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민호도 또 그 혼자서 싱글로 이제 데뷔를 다시 또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, 아이린이나 이런 그 뒤에 다음 세대의 이런 아티스트들도 신곡을 발표하고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올해 2025년 1분기 들어서 이 아스파가 뭐 월드 투어에 나섰는데요. 이게 월드 투어를 한번 나서게 되면 말 그대로 꽤 큰 수익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콘서트만으로도 꽤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민호도 그렇고 요번에 일본에서 이제 민호가 나름대로 또 혼자서 싱글 무대를 가졌는데 여기서 또 나름대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신곡 발표와 이런 그러니까 이 걸그룹이나 또 이제 민호 같이 이제 그 보이그룹을 활동하다가 싱글로 혼자서 이제 다시 또 재데뷔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관련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뭐 소속 아티스트를 보게 되면 엑소도 있고 레드벨벳도 있고 SM이 뭐 나름대로 이제 거의 1세대 연예기획사다 보니까 이제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도 있고요. 그 샤이니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NCT나 웨이브, 그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는 그 4세대 걸그룹에서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지난번에 SM이 카카오에 인수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2024년, 25년에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지, 특히 이제 이수만 회장에 의존하는 그런 이 퍼블리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레이블들을 한꺼번에 육성을 하는 그 다른 이제 경쟁 그 엔터테인먼트사와 비슷한 구조를 갖게 했죠. 그것 때문에도 이 SM이 예전에 그 이수만 회장이 있을 때보다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을 보면 그 공연 영상이나 컨텐츠 제작 등에 한 37%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, 또 매니지먼트하고 음원 발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전체 매출의 91%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3분기까지 지금 누적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7,161억으로 예년과 큰 차이 없는데요. 다만 이게 영업이익이나 그 분기 순이익 이런 면에서는 예년보다는 좀 수익성은 많이 좀 나빠진 상태이긴 합니다.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것도 나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특히 이제 금융 수익 같은 경우도 금융 기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해서 자,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제 최대주 SM은 최대주가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. 그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최대주 역할을 하고 있고, 하이브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을 갖게 됐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한 50% 정도, 반 정도가 이 주식이고, 그 특수관계인들하고 뭐 이렇게 이런 5% 이상 주주를 빼면 소액주주는 뭐 39.64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소리죠. 자, 그리고 요번에 그 2월 24일 날 SM의 5세대 걸그룹 하츠투하츠가
대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그 에스파의 월드 투어 때문에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5세대 걸그룹인 핫스타츠의 대비로 이 마케팅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과연 에스파의 수익 부분을 어느 정도 그 깎아 먹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오랜만에 그 5세대 걸그룹이 새로 런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꽤 상당히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에스파의 이런 활동에 비해서 그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늘는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작년 실적이 그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요.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그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, 예전에 비용이 나왔거나 했던 부분들을 그 작년에 대부분 다 떨고 올해 분기는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SM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편이지만,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2월 24일 날 신인 걸그룹인 핫스타츠가 나오면서 시장 내에 그 이런 그 걸그룹끼리의 경쟁, 이게 이제 SM하고 하이브하고 그다음에 YG 원터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걸그룹 5세대 걸그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, 물론 이제 하이브는 좀 일찍 나왔죠. 뉴진스는 이제 하이브를 곁을 떠나서 아예 그냥 별도의 프로덕션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것처럼 이 5세대 걸그룹인 핫스타츠와 이런 그 다른 여타 그 걸그룹들과의 경쟁,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관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번에 올해 2025년은 이 트럼프의 그 뭐랄까요, 관세 전쟁 때문에도 이 일반 수출용은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, 그런 관세에서 한 발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면서 나름대로 좀 실적에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요 SM의 신인 걸그룹, 5세대 신인 걸그룹이라는데 핫스타츠의 2월 24일 날 이 새로 이제 사회에 나오는 것, 이런 것들을 좀 이 SM의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,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1분기 때는 그 핫스타츠의 이 얼굴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수익성을 회복할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SM이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 SM에서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는 시장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, 여기서 또 기관 투자가 팔겠다고 돌아왔을 때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왔으면 이 기관 물량을 이 외국인 투자들이 받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주가가 지금 그 6만 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거의 8만 원대까지 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달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4년 3분기까지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 한 9만 5천 원 정도 평가되고 있어서 현재 주가 급등은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그 SM 같은 경우는 이 신인 걸그룹이 나와서 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, 이게 이렇게 나가고 나서 2분기 때 자기들 이름을, 그 핫스타츠라는 이름을 제대로만 잘 홍보하고 그러면 이 SM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걸그룹 계보를 잇는 그런 아티스트가 생기는 것이고,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격이 좀 꽤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.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금 SM 같은 경우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으로 보이긴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